네, 시사 토크쇼 인천 포커스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네. 아주 뭘 하나를 해부를 해야 돼. 예. 이 제대로 된 거 해부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우리 구청장들 모시고 예. 부정 소식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그러고 있죠. 지금 이거 해부하지 않으면 예. 그나마 마지막 길 놓칠 것 같아서 예. 구청장님도 잠깐 뒤로 미루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지금 인천에 네. 대한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그거죠. 자, 소개를 하고요.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허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같이 인사 나눈 분은 허동훈 박사님이신데요. 잠깐 그 양력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셔서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서 도시 및 지역 경제를 공부하시고 현재 경제학 박사를 미국에서 취득을 하셨죠. 네, 제가 이력서 본 것처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선 2000년도부터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14년간 예, 맞습니다. 근무하셨죠. 네. 그리고 퇴직을 하시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네, 원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FN 자산 예, 자산평가. 자산평가의 네. 고문으로 계십니다. 오늘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가 사실 요청을 좀 간곡히 했어요. 지금 이 하 박사님 때문에 우리 경제청 특히 경제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래도 이번 기회에 예.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기꺼이 그러니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박수를 좀 쳐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쓰신 게 결국은 이제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시죠. 보여드리시죠. 우리가 이제 저게 있잖아요. 공익제보라는 게 있잖아요, 교수님. 예. 공익제보. 공익제보 있죠. 예. 저는 이거를 공익저서라고 부릅니다. 아, 예. 근데 좀 아쉽긴 해. 좀 늦게 나와서. 송도 그리고 영종, 청라 세 개 지역의 그 국제 경제 자유구역, 인천 경제 자유구역에 대한 예. 민낯을 있는 그대로 해부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도 소중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인천 주민들 특히나 이 경제 자유구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저는 말입니다. 그 지난해인가요? 우리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실명 뭐 땡땡 이러면 또 우리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실명을 내면 당시 정대우 차장께서 어떤 지역의 언론 그다음에 뭐 정계 시민단체가 뭐 이렇게 연합이 돼서 연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 계속 그 개발 특혜를 좀 주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1조 원이라는 돈이 좀 사라졌다. 시민한테 들어갈 돈이. 그래서 그거를 폭로했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그게 그 당시 인천의 가장 큰 이슈. 엄청 나왔잖아요. 예. 저는 그 정대우 차장 얘기를 그때 당시에 잘 이제 분석을 못해서 110% 정도 믿었거든요. 예. 이번 일 터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답도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 호 박사님께서 이 책을 놓고 설명을 하시면서 정대우 차장께서 전 차장께서 반론이 있다면 저희가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작을 하시죠. 예. 이 책이 왜 중요한지. 우리 네. 허동훈 박사님 말씀 잠깐 또 한번 갖고 갈까요? 예. 그러시죠. 그럼. 뵙고 가시죠. 예. 그 제 책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처음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나는 왜그 선거나오신 분들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 그건 아니죠. 짧고 간단하게. 왜냐하면 뭐 책 쓴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책을 읽게 되면 네. 그게 제 보람이니까. 책 안 읽는 저도 읽었어요. 글쎄 말이에요. 책 읽는 모임이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좀 처음에 드리고 싶었어요. 인천 경제자유구역. 우리가 2003년이었나요? 예. 지정받고 개발한 지. 예. 지금 평가를 해보셨을 때 박사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쫙 여쭙겠습니다. 예. 잘 만든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흑백 논리로 대답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진한 부분에 집중해서 책을 썼는데 실제 이제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 저는 이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 이제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성취한 부분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를 하면은 여기 컵이 있는데 컵에 물이 한 반쯤 차 있을 때 그 반이나 차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반이나 비어 있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근데 글을 많이 썼지만 실질적으로 성취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성공 실패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네.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굉장히 많은 이제 포텐셜 가능성 예. 잠재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냐 아쉬움은 여전히 이제 있는 그게 거죠. 핵심이신 것 같아요. 그 네. 활용 가치를 충분하게 좀 더 높이지 못했다는 아쉬움. 아,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예. 성공의 절반은 성공했다는데 이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 네. 못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이라도 그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기회는 있습니까? 당연히 기회가 줄긴 했는데 네. 아직 뭐 1109 송도 예를 들면 1109, 909, 1009가 남아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바로 아직 듣겠습니다. 문이 가능성이 닫힌 건 있다는 거네요. 아니죠. 예. 예. 오늘 그럼 프로그램 쭉 한번 보십시오. 오늘 프로 보시면 특히 우리 경제청에 계신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 1109를 이제 그 앞에 그 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조금 회복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경제 자유 구역이 그 절반은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절반이 실패하기까지는 그러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올림픽 한다 그러면 그때 모든 국민들이 와 저거 하면 좋겠다. 우리 지역 발전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국위가 선양이 된다. 예. 근데 실제 그 지금 결과를 놓고 보면 산림이 파괴되고 뭐 유지 비용, 그동안에 들어간 비용 뭐 해서 각종 뭐 약간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도 뭐 국제 업무단지, 뭐 첨단 산업, 명문대, 뭐 글로벌 기업 이런 좀 이름, 명성 내실은 따지지 않고 그 거창한 이름이 주는 이미지에 이제 메모리 돼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잠재력을 이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겉모양에 예. 치중했다는 그런 표현이 봐도 되겠네요. 뭐 네. 그렇죠. 그 말씀도 뭐 네. 좀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조금 궁금했던 건 음. 사실은 어느 뭐 국가나 사회나 이렇게 도시개발 계획을 플랜을 짜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데 지금 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뭐 항상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몇 %까지 가야 이게 뭐 어느 정도 수준의 궤도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 이게 항상 이게 의심과 의혹과 이게 궁금증이 있었었어요. 네. 그러면 다이렉트 질문은 과연 지금 수준은 처음에 개발 계획에 대비 몇 % 정도 수준으로 왔다고 보며, 그러면 그거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하는 거, 이거 주민들의 관심사거든요. 개발의 진도로 보면 송도만 놓고 보면 한 70% 정도 예, 됐다고 볼 수는 그죠. 있는데 예. 실제 이제 포텐셜의 한뭐 절반 정도밖에 이제 성취를 못했다. 이제 예.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송도 말씀을 이제 주로 많이 네. 규모가 크니까 네. 이제 뭐 청라, 영종 이쪽은 사실은 거의 언급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영종 쪽이 이제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고요. 아. 상대적으로 성취한 부분이 작고 예, 네. 다음에 청라도 마찬가지죠. 어. 근데 청라지구 같은 경우는 신세계 뭐 쇼핑몰도 뭐 예정이 돼 있고 사업 계획은 또 있죠. 하나금융도 본사가 예. 또 이전할 예정이고 하니 그 부분은 상당한 성취입니다. 네. 그렇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국제 업무 단지 개발이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그렇죠. 하는 문제죠. 네. 우리 그 저기 허 박사님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잘 알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14년을 인천 경제구역만 바라보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4년 동안 경제구역 업무를 본 공무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 투자 업무를 10년 넘게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에 있을 오랫동안 겁니다. 지금 있을까요? 예. 네, 네. 물론 네. 순환보직 때문에 그렇죠. 경제청을 떠났다 본청에 갔다 다시 돌아오고 한 분은 예. 있지만 네. 그 초창기부터 길게 호흡을 했던 분들은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 그렇군요. 얼마 전에 그만둔 공로연수 들어가셨나 지창렬 그 네. 차장님도 예.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성정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딴 분들한테 명예훼손 당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경제구역을 만든 이후에 이제 제 시를 이제 출입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그 낯익은 용어들, 그 용어들이 이제 이 책에 녹여 있었는데 이제 그때 보면 우리 그 중구의 무슨 해상호텔, 예, 예. 아니면 어떤 용유 무희 개발 무슨 회사들, 뭐 미국 명칭의 회사들이죠. 예, 뭐 예. 아시스도 나오고 CWK 회사도 나오고 여러 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나중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사기당했다. 어,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예. 우선 그렇죠. 사기당한 얘기를 좀 듣고 그 다음부터 좀 풀어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경제부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그 다음에 풀고 그때 사기당했던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사기라는 표현은 저는 책에서 쓰지 않았고 뭐 쓰고 싶지도 제가 좀 무식해서 않습니다. 좀 그런 표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예.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지나치게 이제 과장된 계획을 가지고 봐선 또 사실 이제 부정직한 서류를 뭐 내기도 하고 예, 했으니까요. 가령 이제 을왕리 이제 해상 호텔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선의로 이제 출발했다고는 봅니다만은 당시 실제 그 외국인 그 자본이 한국에 자기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네. 들여왔다, 착공한다는 이제 허위 사실을 뭐 흘리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덩치 큰 데가 이제 CWKA인데 김철욱 씨라는 이제 재미교포가 이제 처음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근데 그 사업 규모에 비해서 사업을 끌고 가는 역량은 이제 좀 부족했어요, 그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권을 다른 데 넘기고 뭐 이랬는데 그 당시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기반 시설에 관해서는 민간 투자 사업 규정을 이제 적용받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 적어도 이 초기 이 민간 기반 시설 조성 비용에 관해서는 재원 조달 서류를 내라 예. 해서 이제 냈죠.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그걸 검증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판단을 해보고 이 재원 조달 서류가 신빙성이 좀 없다. 예. 이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 서류의 진위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도 그 사업자를 부적격자로 이제 낙인을 찍는 부담을 느껴서 인천시에 이제 공을 넘겼습니다. 네, 네. 인천시가 알아서 판단해라. 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직무유기인데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여다 보니까 그 뭐 외국 유명한 뭐 US 뱅컵이라는 미국 회사가 있거든요. 예. 미국의 큰 은행입니다. 은행이 예. 근데 거기 이제 투자 의향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내는 서류는 보면 그 서류 상단이나 하단에 네. 자기들 주소, 전화번호 이런 연락처가 찍히게 마련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서류에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위 서류, 가짜 서류. 아니 그걸로서 이제 가짜라고 이제 판단할 수는 공개는 없지만 없지만, 제가 예. 이제 수상하다는 예. 느낌이 들어서 그 US 뱅컵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예. 그 본사에서 그 주소지에 있는 브랜치가 지점이 나오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부지런히 뒤져서 무슨 옐로우북인가 미국 업체들 전화번호 나오는데 그 회사를 찾긴 찾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해보니까 직원이 한 명인 거예요. US 펠컵 자기 직원인데 네. 자기는 환자다. 유령에서 뭐 페이퍼 컴퍼니 네. 그런 근데 여기 한국 예, 영인무에 성격일 수도 이렇게 있겠네요. 천문학적인 예, 예.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냐 그러니까 나는 장비 리스하는 그 리스 금융하는 거지 그런 뭐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다만 이제 제이킴이라는 교포로부터 뭐 투자 제의를 받았는데 네. 뭐 자기와 관련이 없는 분야라 자기가 거절한 적은 있다. 근데 당신 이름 또는 당신 회사 이름이 도용이 됐다. 뭐라는 그때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영종이나 청라 또는 이 송도 지역을 놓고 이렇게 자꾸 해외 투자가들, 해외 개발가들이 욕심을 내는 거는 해외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 어떤 그 결국 사기도 있었지만 또 들어온 분들도 있었고 그런 특혜가 있었기 때문인 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제 용유무의 개발은 개발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사유지니까 예. 사유지를 수용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상 예. 비용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개발이 된다고 하면 땅값이 올라버리거든요. 예. 이제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2003년에 출범을 했는데 이 만들어진 게 사실 외환위기 여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네. 우리나라 흔히들 생각하기에 경제 성장을 하려면 외국인 투자,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많이 받아야 성장이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 뭐 바레인처럼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제 성장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는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왜냐하면 국내 일자리 잠식이나 또는 국내 업체와 경쟁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입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차관이나 차입에. 외국인 간접 투자에 많이 의존을 한 게 이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 때 뭐 달러가 없어져서 큰 공경을 겪고 나니까 정책이 180도 바뀌었죠. 외국인 투자를 적극
뭐 장려하고 뭐 촉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촉진 관련 법률도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금융위기가 네. 아니라 외환위기 네, 이후에 그렇죠. 네. 경제자격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국내 기업에는 역차별적이지만 네. 외국 기업에게 또는 외국인 투자에게 우대를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예. 사업 기회가 순수한 국내 사업자들한테는 초창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기회가 거꾸로 박탈된 예, 역차별 그렇죠. 문제도 있고. 음. 그러니까 네. 그거와 또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같이 이제 조인트로 들어오는 관련해서 또 연동 개발이라는 거가 또 이렇게 제한이 되고 그러면서 네. 헐값 매각이라는 이 부분 네. 결국은 인천시의 어떤 이런 자산이 그냥 너무 헐값에 팔려나간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었었잖아요. 이거는 박사님 어떻게- 연동 개발부터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고 그 해야 개념을 될 거예요. 조금, 해주고 예. 설명해야 연동 될 개발은 이제 설명 좀 연계한다라는 해주세요. 의미인데요. 거예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를 개발하면 음. 주거 시설이 먼저 개발이 되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근린 시설 네. 그리고 상업 시설, 예. 네. 업무 시설 네.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분당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저 베드타운이다. 네. 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네이버 본사도 거기 있고. 음. 그런데 그렇게 자생적으로 발전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이제 인천시에서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음. 빨리 업무 지역을 개발하고 싶으니까 네. 사업자에게 업무 지역을 개발하는 대신에 네. 그 수익성이 있는 이제 주거 용지를 싸게 줄 테니 거기서 번 수익으로 네. 업무 시설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적자를 메꾸라 하는 식의 계약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취지는 좋은데 음. 이게 실제 개발 사업자들이 업무 시설, 비수익 시설 개발 업무는 이제 등한시하거나 축소하거나 이제 미루고 당연히 그 네. 민간 개발사에서는 이익이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죠. 나면 네, 그렇게만 될 그 수밖에 사업을 없습니다. 당연히 먼저 진행하겠죠. 예.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업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거나 뭐 지금 그런 상황이겠네요. 송도. 저는 어차피 이건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긴 했습니다만 송도 국제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최초 네. 계약에서 지금 포스코 타워 60몇 층짜리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이제 부르기를 이제 동북아 트레이드 센터로 불렀는데 그 동북아 트레이드 센터를 제외하고 그 예. 아주 큰 빌딩이니까 예. 네. 오피스 빌딩을 59개를 짓겠다고 했어요. 59개. 근데 이 규모면 미국 보스턴의 다운타운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도시의 다운타운 규모를. 네. 근데 지금 5개인가 네.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실도 좀 많이 있죠. 예, 건물 하나는 아예 예. 입구에 이제 체인을 걸어 잠가서 출입이 분양이 되지는 않으니까. 요 가지를 정리하고 좀 갈게요. 예. 네, 지금 송도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창기에 이제 그 개발을 좀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외환위기를 겪은 또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 업체들한테 특혜를 많이 준 거죠. 유치를 네. 하기 위해서 많이 주고를 했는데 물론 일부 들어오기도 했지만 이 사실상 자본력이 없는 외국의 투자가들이 서류나 이런 걸 위조해서 초창기에 그 저희의 외래 개발 혼선만 준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런 개발을 하면서 주거 개발하고 이렇게 그 어떤 업무 공간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이 빨리 개발하고 싶으니까 인천시라고 해야 되나요? 주체가 인천시가 그렇게 준 건가요? 시라고 할 수도 예, 있고 예. 어차피 경제청 인천시 산하기관이니까. 그러니까 인천시가 그러면 업무 개발하는 조건으로 주거 지역을 좀 싼 가격에 주면서 이렇게 연동 개발을 시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크게 지금 그 두 가지를 그 송도 개발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이렇게 끊지 않으면 이게 좀 그렇죠, 정리를 이해가 아, 좀 아, 어렵습니다. 아, 이게 예. 우리 시청자들이. 그다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요걸 좀 이제 짚어볼까요? 그 특혜를 많이 줬다. 네. 이제 이런 거를 하셨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빚어졌던 게 우리 모두에 얘기했던 정대유 차장의 지적이었습니다. 아하, 예. 그럼 우리 시가 개발하면서 그야말로 외국 기업들한테 특혜만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예. 뭐 약간 제 논의가 옆으로 이제 빗나갑니다만은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정대유 차장님의 이제 문제 제기가 이 책을 쓰게 된 직접 계기가 얘기가 됐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러셨구나. 이슈가 됐기 예. 때문에 예. 당시 이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제 문제 의식을 느끼고 네. 그걸 포함해서 인천경제자교에 관해서 뭐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음. 해서 이제 비공식 이제 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그게 이제
재작년 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그때 이 말씀을 드리고 그때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책을 써봐라.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네. 이건 이제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에 정대영 차장님 문제가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럼 그때 네. 그런 문제 제기가 안 됐으면 책 안 쓰셨을 건가요? 아마 그랬을지도 그랬을지 모르죠. 몰라요. 예. 정말 잘했네요. 정대우 차장이 굉장히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죠? 이 책이 나와서 저는 이게 엄청난 역사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예. 근데 정대우 차장이 기여한 바가 있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문제의 말씀 나왔는데 아직도 그때 이제 공방이 있었고 이게 진실이 어디까지냐 또 그러면 서로 이제 시와 그분의 공방 또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네. 이슈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일반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지난 경우도 많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가공이냐 예. 이거에 대한 판단을 우리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네, 계실까요? 이 대목에서 엄청 궁금하시죠? 예, 예. 아마 우리 박사님 말씀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이게 엄청 논란도 일으키실 것 같은데요. 자, 요거는 제가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